그런데 오늘 저희가 또 들여다볼 부분은 이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난 이후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와 관련해 어떻게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오늘 변호사님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원래 산업재해보건법이라는 법에서 이 산업재해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 정치권에서 그런 뭔가 좀 추가적인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그 예방 차원에서 안전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 대상을 이제 산업재해안전보건법에서 있던 근로자에서 좀 확대를 해서 종사자와 이용자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책임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것들을 본다면 이제 기업이 안전보호 조치를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의무를 좀 부과를 하고 앞으로 이제 중대재해를 좀 근원적으로 예방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책임 범위를 넓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주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높인 겁니까?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 정도가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고 이들에게도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벌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형사적으로 징역형까지 지금 가능한 정도가 된 거죠. 네, 10억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강화된 법안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런데 제가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쿠팡 창업자 김범석 창업자가 국내 법인 의장과 등기 이사직에서 그 화재가 발생한 그 당일에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책임 회피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좀 늘어날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쿠팡권이야 일단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벤처기업들이 그냥 대표이사 말고 의장, 이사장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표이사가 받는 형사 책임을 좀 회피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다는 제도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꼼수라는 표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의장이라던가 어떤 그 경영주는 뒷선에 물러나면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 처벌을 피할 것이다. 이런 관측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법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영 책임자라는 네.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처벌 수위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모호하다라는 측면으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사실은 지난달 쿠팡 화재 전에 그 앞서서 광주에서 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난데없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까지 아울러 보면서 중대재해법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재계는 사실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이것보다는 사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중대재해법이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까? 일단 아직 시행 전이긴 하고 네. 좀 본격적으로 시행령 제정 전이긴 한데요. 당연히 이제 이 법은 사고 발생 후 처벌도 그 좀 문제를 삼고 있지만 예방에 대한 것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전에 법과 다른 점이 사실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혹은 뭐 어쨌든 법에 의해서 안전 확보 의무들을 계속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그 산업재해가 반복됐다는 측면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인데요. 저는 예방 측면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처벌을 강하게 한 것도 이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안전조치 등등을 강화해라 이런 의도일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방에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변호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은 제정 당시부터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좀 더 보완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님 어떤 점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일단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보면 조항이 16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정의 규정 빼고 뒤에 뭐 단순한 규정들 빼면은 실제로 조항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직 시행령도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영 책임자의 정의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지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처벌 대상자들은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는 네. 이제 시도를 할 것이 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행령이 생기면서 좀 더 법이 구체화되고 그 지금처럼 노사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법률이 아닌 좀 확실한 개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영 책임자 등등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바로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네. 대표이사는 뭐 당연 하실 것이고, 네. 실제로 이 뒤에서 경영을 하시는 네. 의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까지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라. 사실은 그것이 법의 의도였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점이 있긴 하지요.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 더 노력을 조금씩은 더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 부분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는 건 되게 불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안전벨트 처음 매라 그랬을 때 다들 반발하고 안 매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전벨트는 안전 위해서 당연히 매는 것이라는 의식이 이제 확산됐고 매지 않은 사람들 비난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안전을 위해서는 불편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뭐 인식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